야심한 시각 폐쇄선 이선이 탈출했다! 궁궐에 울려 퍼지는 긴박한 알림. 못 들어가냐! 공이 트기 전에 주사해야 한다. 이어서 그것이 이 대업의 완성이다! 탈출한 폐쇄손을 죽이기 위해 전병력이 수색에 나서죠. 같은 시각 초상을 치르고 있는 집에서 한 소녀가 개밥을 주러 나오는데 개집 안에 소년이 같이 있습니다. 너 누구야? 이름을 묻는 것이냐? 어투와 상태로 보아하니 처음이다. 폐쇄손일 확률. 내 이름을 부르니는 나올 수 있겠어? 소녀가 걱정과 함께 호의를 베풀던 그때 궁궐 수비대가 들이닥치죠. 혹 이곳에 사나이 하나가 도망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못 봤는데요? 걔 발연기를 조져버리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복실이가 워낙 사나워서 먹을 때 건들면 사람도 묵니다. 진짠데? 물려도 전 몰라요. 그렇게 2분 만에 드라마가 끝나기 직전 지리는 타이밍에 복실이의 서포트로 목숨을 구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갔어. 이어서 왜 날 구해준 것이냐? 도와준 영문을 묻자 네가 처음이어서 상갓집 손님인 줄 알고 고마움을 표하죠. 우리 아버지 보러 와준 사람. 곧이어 너도 누굴 떠나보냈어? 응. 서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을 알아차린 아이들은 두 분 모두 이제 아무도 없어. 오열하기 시작한다. 몇 분 뒤 마음을 진정한 소녀는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 알려주마. 지리는 떡밥과 함께 뭘? 내 이름. 드라마 시작 5분 만에 커플각을 잡아버리죠. 그렇게 13년이 흐르고 경비대와 함께 산을 넘고 있는 선비들. 자네나 나나 조심해야겠어. 인물이 훤칠한 사내를 잡아간다. 그런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 삼적대 무리가 등장하죠. 과천선의 혈리다. 길을 내지 않으면 쏠 것이다. 현리가 경고해보지만 저놈이요. 토박이 산적들 앞에서 그 가진 거 다 내놓으면 내 길은 내드리지.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그대로 썰리나 싶던 그때 맞죠? 한 남자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일대다 무쌍을 펼치는 그의 정치는 목과 준비생 강산이었죠. 꺼지지. 잠시 후 한양에 도착한 선비들 앞에 과거 시험 합격의 이화원 대낮부터 객주홍보에 한창인 연진이가 아니 단호가 등장하고 선배님들, 곧이어 이화원은 합격입니다. 전직 마이맥 전속 모델다운 이화원? 지리는 광고로 순식간에 수험생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쪽 거짓부렁은 가쁜 초를 치며 끼어드는 남자. 귀신 들린지. 그녀의 조선판 모텔은 이 집이? 귀신이 출몰하기도 악명 높은 곳이었죠. 공정 경쟁 모르나? 공정. 각자 도생 공정은 개뿔. 황급히 소문진압에 들어가지만 오해 시옵니다. 딱 전기 빼먹기 좋겠네. 그렇게 고객 모집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때 낭자, 휘순이 형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요? 나한테 시집오면 만사 편할 것인데 어디서 개가 짖나? 대체 얼마면 되겠소? 조선판 원빈의 빙의에 구애를 시전하죠. 낭자! 한편 선비님, 해가 벌써 중천입니다. 과거보다 노는 게 중요한 문과 준비생 시열. 아침에도 여프구나. 아, 선비님도 참. 그럼 또 보자꾸나. 그렇게 오늘도 외상으로 퉁치려던 순간 딱 걸려버리죠. 그런데 구른다. 머리를 잘못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고만 바로 런을 박습니다. 같은 시각 혼인도 전에 음집 내기 싫었는데 신내가 진동합니다. 신소리를 자꾸 해대니. 포기를 모르던 휘순이 형은 이리도 몰라주니 별 수 있어? 물리력까지 동원하려 하죠. 손 내밀 때 잡으시오. 그 순간 잡았죠? 시열이 등장하고 이게 돌았나? 그녀를 구해주는데 싸움은 잘 못하는 편이었죠. 야, 넌 오늘 죄산 날이야. 그때 단호의 풀차지 판넬샷이 이어지고 짐승인 줄 알고 때려잡을 뻔했지 않습니까? 하긴 딱 새끼 돼지 삼형제 같지 않소? 그렇게 그래, 끝장을 한번 보자. 두루치기 3인방의 역습이 시작되려던 찰나 시열의 기지로 도주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짜증나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던 그때
아이고 신고받고 오셨나 보네. 뒤늦게 포졸들이 나타나죠. 일찍 좀 오시지. 그런데 시어를 체포합니다. 이분은 아닙니다. 무전시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어. 이분이 맞았죠. 난 괜찮았어. 오해가 있을 거요. 몇 분 뒤 근처 주방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단호 앞에 때마침 강산이 나타나고 왕건이다. 영업을 위해 다가서던 그때 최소 58,000번은 본 듯한 그 클리셰가 나타나는데 바로 피해버리죠. 좀 잡아주지. 묵과생이요? 거머리요? 묵을 빵은 정하셨소. 허나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포기를 모르는 불꽃 연진이는 아직 못 구하셨으면 닭주도 한 사발. 객주의 손님을 막고자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전력 투구 영업을 진행 중인데 그때 포졸들을 보자마자 내빼는 강산. 이보시오. 어디 가시오? 그리고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단호는 이 기회를 살려 그의 짐을 들고 자신이 운영 중인 객주에 들어선다. 한편 일찍이 그녀의 객주에 머물고 있던 선비 유하. 그는 여자시집 역대라. 무언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유아오라버니. 이제 오느냐? 같은 시각 두고 간 짐을 찾으러 온 강산은 저기 있던 짐 못 봤어? 그게 말입니다. 이화원이라는 객주가 있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 짐을 가지고 갔어요. 반 강제로 단호의 객주로 향하게 됩니다.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너였구나, 도둑놈. 그때 두 번째 클리시가 발동하는데 이번엔 사망각이었기에 맞죠? 세이브에 성공하고 무릇한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짐을 되찾은 그가 떠나려는데 과거객 전문 보행객주 이화원. 또다시 영업에 들어가는 불꽃 연진이 뻔뻔하게 관에 안 가는 걸 천운으로 여기라고. 이어서 하룻밤에 한 냥입니다. 잠이 오겠나? 도적대 소굴에서. 지금 가봐야 빈방도 없을 텐데 곧 인경도 칠 테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로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이 울려버리죠. 어여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한 냥 닷전입니다. 종이 치자마자 하룻밤에. 바로 뛰어오르는 대실비. 방금 한양이라고. 인경을 치지 않았습니까? 선비님 발은 묶였고 묵을 곳은 여기뿐이고. 상술 좋네 아주.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아이고 남자. 갑툭튀한 시열도 이리 또 보는구려. 선비님은 치료를 핑계로 긴급 투숙을 요청하죠. 푹 쉬면 말끔히 나을 것이요. 그런데 해서 말이요. 며칠만 좀 묵게 해주시오. 땡전 한 푼 없는 식충이었습니다. 외상이 심하다고 외상을 요구하시니. 이것 좀 보시오. 허나 어찌됐든 은인이었기에 하루만입니다. 시열을 받아주는 단호. 참 그런데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든 둘러보셔도 좋은데 별채에는 가지 말아주셔요. 한 가지 괴상한 당부를 하죠. 절체에 뭐라도 숨겨두셨어? 저 선비님 그냥 나가 주무시겠어요? 알겠소. 그렇게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려던 그때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아이고, 내 옆방 묵는 669라고 하네.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죠. 그때 조반은 진시, 중반은 오시. 스눕독 뺨치는 수액으로 안치는 뒤편 별채는 금지. 여기서 핵심. 단체는 세냥 속닥치 선물. 이화원의 족보를 읊는 선비. 그런 것도 과거에 나옵니까? 그런데 잠깐, 달새가 세 냥이면 라임 속에 뭔가 꺼림칙한 정보가 있었죠. 한 냥 닷전입니다. 하룻밤에. 보름실을 땡겨받아? 이거 사기꾼이네 완전. 그때 방은 마음에 드시오. 시열이 강산의 방으로 놀러 오는데 아이고, 자네 마침 잘 왔네. 그분이시군요. 그분 과거만 10수년째 응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천사. 그랬습니다. 그가 이토록 이화원을 꿰뚫고 있던 이유는 호상인 줄 알았는데 실존하시다니. 이 지역에서 소문난 레전드 장수생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아침 만나게 되셔요. 조식이 투하되고 내 기밀 하나 말해줄까? 자네 다들 단호에게 속은 게야. 강산이 단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객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좀 의외긴 하지요. 양반가요식이 객주의를 한다는 것이. 뭐 살려면 별 수 있었겠나. 그녀가 바로 부친이 남긴 거라곤 딸랑이 이 집 한 채뿐이었는데. 인트로에 나온 상갓집의 꼬마아이였습니다. 그 시각 문풍지를 수리하고자 강산의 숙소에 들어간 단호는 호기심이 발동돼버리고 이런 목검으로 수련이 되려나? 조로에 빙의하던 중 딱 걸리고 말죠. 이어서 말을 하지. 네? 그리도 탐났으면 주시려고요? 숨기려고. 걱정 마셔요. 탐나서 온 것은 아니니. 도둑은 아니다. 네. 틱틱대는 걸 보니 방세가 얼마인지 똑똑히 들었거든.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 어머. 그 시각 궁궐 안에선 조심하셨어요. 후궁 박귀인의 출산이 진행 중인데 아직
한 끼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출산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얘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왕비가 되는 게 절실했던 그녀는 이달을 넘기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 했어. 그 어떤 방법을 쓰고서라도 내 기필코 아들을 낳을 것이야. 아들을 다 왕으로 세우고 싶을 뿐이었죠. 아들일 것이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겠네. 만일에 대비한 만일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지령이 떨어집니다. 한편 용하다는 점집을 찾은 사내들이 손금 스캔을 보고 있는데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만. 후사를 볼 수 있겠나? 없어. 없어요. 자식점을 보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대 팔자엔 아들이 없어. 아니 없어요 그냥. 네 이놈. 되었다. 가자. 아들은커녕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대의 일신. 본인의 안위에 대한 그것이 매우 위태롭소. 저주스러운 점을 듣게 되죠. 뭐라? 심지어 찾지 마시오. 그대가 지금 찾고 있는 자, 정곡을 찔려버린 남자. 꿈에서 그대를 떨게 하는 자, 그 자가 그대를 집어삼킬 것이오. 옛 격분한 그는 점쟁이가 맹인인 것을 확인하고도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고자 그대로 살해해버립니다.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이 나라의 임금 이창이었죠. 그리고 그가 찾고 있는 자는 폐쇄손 이설은 아직인가? 13년 전 놓쳐버린 폐쇄손 이설이었습니다. 좌상도 많이 늙었소. 점쟁이 일로 예민해진 왕이 그 어린 놈 하나 여태 못 잡고. 내리갈굼을 시전하는데 석 달 전에 폐쇄자 이평의 길에 묘소를 찾은 젊은이가 있었사옵니다. 이설이라 생각되어 급히 쫓다가 조금의 실마리를 듣게 되자 중촌에서 놓쳤사온데 이설이 한양에 나타나. 곧바로 미친 듯한 살기를 드러내죠.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몰려든 틈에 숨어든 듯하옵니다. 그날 밤 좌이령 시로노가 불러들인 자는 한성부의 판관 장태와 이설은 어찌 되고 있나? 중촌의 객주와 주막, 기반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야. 폐쇄손이 사라지던 날 그때처럼 또 이설을 놓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리 믿겠네. 자네도 그날의 일로 깨달은 것이 있을 터이니. 무언가 큰 사건이 벌어진 듯했죠. 그렇게 날이 밝자 들라. 판관은 일전 내시부의 수장이었던 상선 노성기를 불러들인 뒤 먼 걸음 하시었소 상선. 벌을 나온 지가 10수년입니다. 말씀 낮추시지요. 그날 밤 오셨습니까, 판관님? 객주들을 돌기 시작합니다. 명단은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이어서 머물고 있던 모든 이들의 신상 파악에 들어가죠. 저 산에는 어떠한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눈매며 입매도 같은 것이 없어요. 역시나 폐쇄손 이설 찾기였습니다. 다음날 이어온 식구들 앞에 이거 너무 싫어. 여기 내 아기가 있단 말이야. 혼란이 발동되는데 난 모르는 일이니 썩 꺼지시오. 네가 어찌 여기 있는 게야? 유아가 아는 여인이었죠. 도련님, 무슨 일이냐? 남편이 부영각서 노름빛을 줬는데 피덩이인 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평범했으나 특이한 점은 객주에서 아기를 어디에다 쓰려고? 돈을 복구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기를 데려갔다는 것. 저 좀 도와주시어요. 이에 그냥 지나칠 수 없던 둘은 아기가 있다는 도박장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패가 쫙쫙 붙는구려. 때마침 나머지 이어온 팸이 이미 한판 땡기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전직 연진이가 이번 달 반값에서 제하겠습니다. 옛버릇을 못 버리고 삥뜯기를 시전하던 그때 맞네. 맞아. 자네들이 어찌 이런 곳에. 모두가 합류합니다. 실은 우리가 부영각에 뭐하러 왔겠어? 투전하러 왔지. 그렇게 내 먼저 가보검세. 강산과 유아의 비밀작전이 시작되는데 나도 같이. 잠깐. 눈치 58,000단 단호가 무슨 작당이에요? 곧바로 꿍꿍이를 눈치채고 그런 거 없는데? 장난하나.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둘 다 이 파에서 못 나가? 여기 어딘가 빗대식 끌려온 아기가 있어. 계획을 공유한 뒤 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근처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 소리가 난 곳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갓난아기가 하나 울고 있었죠. 단호가 감싸서 빠져나오지만 아이가 없어졌어요. 곧바로 걸려버리고 아니 그 애가 얼마짜린데? 놓치면 죽을 줄 알아.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왜 놈이냐? 그렇게 위기의 순간 강산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나 싶던 그때 2차전이 시작되죠. 허나 강산의 아이템은 바람의 나라 목도였습니다. 야!
뭐야 이런 얼뜨기는. 뒤지기 싫으면 애부터 내놔. 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피해주고 맨손으로 그들을 상대하지만 또 맞아주면은 마음 너무 아프고 피해주고 강산에게 주인공 모프라는 세계관 최강의 무기가 있었죠. 그렇게 아기는 무사히 구출되고 정말 고맙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한 4인방은 함께 이화원으로 복귀합니다. 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우리가 아이도 구하고. 한편 그날 밤 이화원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짓이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이제 오셨네. 무슨 짓이냐 묻지 않소. 참호정과 것들이 빚 받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구역의 사채업자들 없던 빚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이오. 그리고 부친께서 생전에 큰 빚을 지셨소. 단호에겐 은자 100냥. 엄청난 액수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큰 돈을 갚으려면 객주를 팔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한창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던 그때 여전히 이설을 잡고자 모든 객주를 뒤지던 판관 일행이 이하원이 마지막 집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까지 행차하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폐쇄손 이설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혹 이설을 보신 적이 있사옵니까? 딱 한 번. 내 그날로 인해 오늘을 산다니. 그 이야기는 8년 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피 중 상선의 집에 찾아갔던 이설. 성령, 상선이 맞는가? 예, 새손 마마 소신이옵니다. 충성도가 어마어마해 보였죠. 일어나시게 어서.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내 금방 가봐야 하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자고 하였는가? 순식간에 변하는 낯빛. 이어서 무사들이 등장한다. 그저 돈 몇 푼에 그를 배신한 것이었죠. 송구합니다, 새손 마마. 남은 자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명이여, 폐쇄손 이설을 즉시 참아라. 부사들은 검으로 세상을 바꾼다 들었어. 날 죽여 바뀌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부사에겐 죽은이고 세상이다. 이 시대가 어찌 끝나는지는 어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저 세상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하수꾼? 정치불명의 복면의 남자가 이설을 구해준다. 곧이어 정의무사 6명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압도하며 탈탈 털어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만! 멈추시오. 더 이상의 피는 원하지 않소. 상황이 종료되고 당신은 누구요? 이설이 그의 정체를 묻던 그때 어디선가 날아든 수리검. 그 상대는 무사 시절의 판관이었죠. 이어서 아들의 시체를 발견한다. 연아, 아들 아니 됐나? 연아! 분노와 복수심으로 칼을 휘둘러 보지만 뺨의 흉터와 옆구리에 큰 상처만을 남긴 채 패배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 판관의 자리에 오는 현재까지도 그는 오직 이설과 파수꾼이 삶의 목표인 복수기로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성부에서 나왔어. 곧바로 이화원에 들이닥치는 판관 일행. 한양 객주에 역적에 숨어들어왔다는 고변이 있어서 역적이라니요. 이화원엔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오. 이 객주가 무사하려면. 그렇게 잘 보게, 여기가 마지막이니. 예. 마지막 객주의 탐문이 이어지죠. 그런데 어떤가? 여긴 유력한 용의자들을 목격하고도 없습니다. 반전의 대답을 합니다. 확실한가? 예. 이에 판관이 직접 신원대조까지 해보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충촌을 다 뒤졌는데 이설의 머리칼 하나를 못 찾았어. 조급해하는 그에게 좀 기다려 보시지요. 곧 잡힐 것이니. 상선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상선, 복수기 판관은 난 쓰임이 없는 자를 곁에 두지를 않네. 잘라버리지. 냉정하디 냉정했죠. 심지어 아래는 이미 잘렸으니 선을 시계 넘는 위가 낫겠군. 심령류 갈굼까지 박아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자가 있다면 곧장 알아겠습니다. 그런데 가자. 판관이 떠나자 이화원.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내뱉는 고자였죠.
한편 이보게 어디에서 오셨나 댁들은. 단호가 사채업자들의 본거지를 물어보는데 부영각입니다. 그 위치는 좀 전에 만난 판관이 실소유주로 있는 객주이자 오전에 아기를 데리고 빠져나왔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부영각? 구린내가 세게 나기 시작했죠. 다음날 물증이 필요하다. 판관의 집을 찾아간 단호는 말은 뱉으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어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겠나이까. 아버지가 남긴 빚에 대한 증거물을 요구하는데 네 아비가 직접 써준 차용증이다. 빼박 아버지 필체입니다. 필체는 맞으나 어찌. 없는 살림의 후학들을 돌본다면 내게 빌려간 것이다. 이제 너도 어린아이가 아니니 네 아비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편 그날 밤 복귀 중이던 좌의정의 눈에 멈춰라. 처음 보는 가마가 보였죠. 바뀐 마마님의 모친이시옵니다. 그럼 그런데 잠깐. 가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죠. 그리고 몇 분 뒤 전하, 박귀인이 무사히 해산하였다 하옵니다. 임금에게 후궁의 출산 소식이 전달되는데 감축드리옵니다. 아이의 성별은 왕자아기시옵니다. 팔자에 없다던 그대 팔자엔 아들이 없어. 사내아이였죠. 한편 함께 저잣거리로 나온 4인방. 그런데 그때 인자 백냥!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자 백냥이 사주겠어. 꺾이지 않는 휘순자였죠. 내게 시집만 온다면 어차피 낭자는 내 품 안에 안기게 돼 있어. 그만 좀 튕기지. 허나 이제 그녀에겐 뭐야 넌? 그만하시오. 보디가드들이 생겼습니다. 넌 그때 그놈? 하여튼 추잡스럽긴. 그런데 얌전한 얼굴로 사내를 몇이나 홀리는 거야. 이젠 그 탓을 단호에게 돌리는 파렴치한에게 아 옹생원! 제대로 빡이던 그녀는 옹생원? 그래 너 무례하고 무식한 너 말이야.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뭐지? 이 서늘함. 평행세계의 또 다른 자아를 소환해버리죠. 암만 세상이 변해도 혼인은 사람이랑 하는 걸세. 뭐? 금수한테 시집갈 바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게 낫지. 왜 갑자기 말을 놓지? 멍멍이한테 존대하는 사람도 있나? 그렇게 멍멍이? 단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청혼은 거절일세. 진상남을 깔끔히 처리하는 데 성공한다. 가요 얼른. 허나 사이다 대방출로 속이 풀렸다는들 이제 너도 어린아이가 아니니 그녀에겐 더 큰 문제, 네 아비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 빚 문제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때 잘 보게. 여기가 마지막이니. 그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은 단호는 다시금 정보를 얻고자 부영각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방을 막 헤집고. 헌데 그자는 누군가? 판관과 동행 중이던 상선에 대해 묻던 중 예전에 임금 모시던 내관이랬나? 그날 이후로 부영각에도 자주 드나듭니다. 그녀의 말에서 대관이 역적을 찾는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같은 시각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좌의정에게 자넨 궁금하지 않은가? 이설이 무슨 까닭으로 한양에 왔을까? 또다시 폐쇄손의 이야기를 꺼내는 임금.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음에도 이설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네. 조만간 이 자리를 빼앗으러 오겠다는 경고. 오지는 피해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전하, 기쁜 날이 옵니다. 성심을 어지럽히지 마옵소서. 또 모를 일이지.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력을 모으고 있을지도. 이설은 대역 죄인이옵니다. 세력이 있다 한들 소신이 뿌리 뽑을 것이옵니다. 내 좌상만 믿겠네. 이설을 하루빨리 도려내야 왕자의 앞날이 순탄치 않겠는가. 그렇게 궁에서 나오던 그는 후궁인 박귀인과 마주치는데 그때 섞어라. 또다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상궁은 어디 가고 나인들끼리만 있는 것이냐? 그게 윤상국 마마님께서 병환이 깊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상궁이 병환? 갑자기 출궁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이래도 될까요? 정대만 뺨치는 불꽃 남자 휘순이 형은 기둥이 될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뒤탈이 날 게 뭐가 있노? 포기를 모르고 단호의 보쌈을 계획합니다. 오늘 밤이 기회야. 그렇게 강을 건너려는데 거기! 또 산이 나타나고 내 충고하는데 건너지 마시오. 이 길이 황천길이거든. 그들을 제지하죠. 별 미친놈을 잡아겠네. 건너. 허나 가볍게 무시하고 강을 건너려는 그때 다시 바꿨죠. 스파이크. 리얼 돌직구를 성공으로 저 미친놈이! 차례차례 정리에 들어갑니다. 지들이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요. 그렇게 수하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런해버리고 어디가? 야! 이제 남은 것은 불꽃 남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후환을 어찌 감당하려고? 내 오늘은 보쌈 말고 총각김치단 가야겠어. 그렇게 뼈저린 참교육을 선사한 강사는 혼인은 없던 걸로 하겠소.
내 다시는 낭자를 찾지 않을 테니 휘순자에게 완전한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죠. 내 그분이 너무나도 두렵소. 그분? 그렇게 마당을 쓸며 유아오라버니 성품에 주먹을 쓰실 리는 없고. 단호가 그분의 후보군을 떠올리던 중 타이밍 좋게 땅바닥이랑 왼수라도 졌나봐. 그분이 나타난다. 어디 다녀오셔요? 설마 어제 안 들어오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되나? 이어서 저 오라버니 혹시 오라버니이셔요? 슬쩍 다가가 떠보는데 옹생원이요. 옹생원? 이 누군데? 어설픈 발연기에 이은 오라버니가 그러신 거 아닙니까? 내 남의 혼사에 관여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서. 말한 적도 없는 혼사얘기가 튀어나오고 저자에서 다 보셨군요. 이 집에 강산 오라버니밖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 그린라이트가 너무 밝아 실명을 지경이었죠. 뭐 그렇다면 그렇겠지. 한편 오시었나? 한 선비 모임에 출석한 유아. 오늘의 주제는 사만피기. 나이 어린 임금이 왕이라 칭하며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 그 내용은 바로 어린 임금 원년의 옥사가 크게 일어나 피가 성곽에 이르리라. 영모와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이라면 혹시 주상께서 10여 년 만에 후사를 보셨다지? 폐역한 군주께서 원을 푸셨구만. 이어서 후사까지 생긴 마당에 옥진을 찾아 없애려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려. 전국 팔도에서 이설의 제거를 벼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하긴 주상께는 옥진이 이 티끌 같은 존재이지. 이 얼마나 털어내고 싶겠소. 일전에 내 부영각에 묵고 있었었는데 야밤에 갑자기 한 성부터 들이닥쳐선 영모자를 찾는다고. 그리고 나도 어제 주막에 갔는데 그 수색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파악한다. 옥진을 찾아 없애려는 거야. 그날 밤 수심이 깊어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옥진에 대한 담화가 부영각에서도 이루어지죠. 너무 조급해 마시지요. 10여 년을 숨어 산 위인이 쉬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잡아야지. 이번엔 기필코. 그리고 옥진이 잡히면 어찌 됩니까? 만고의 역적이니 전하의 발 아래 꿇어 앉혀지겠지요. 이 복수기는 옥진은 전하를 뵙지 못할 것이네. 임금의 명보다 앞서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옥진을 내가 죽일 테니. 제거하기로 다짐한다. 며칠 뒤 곧 있을 문과 시험을 앞두고 홀로 와우장룡을 찍으며 수련회 한창인 강산. 그렇게 시험당일 출발 채비를 갖추던 그때 단호가 무언가를 건네는데 전원 급제 아시죠? 이화원의 위신이 오라버니 어깨에 달렸습니다. 꼭 붙으란 의미의 수제 빅엿이었죠. 웬만하면 붙어. 여 두 번 고다가 손가락 늘어지겠더라. 이걸 직접 만들었어? 그럼요. 이 정도야 가뿐합니다. 그렇게 찢어질 듯한 광대를 겨우 붙잡으며 시험을 보러 출발한다. 연못 꼭꼭 붙어. 그리고 몇 시간 뒤 드디어 무과의 1차 시험이 지금부터 결시 무과 초시를 시작하겠소. 시작됩니다. 관중이요. 그렇게 마지막 과제까지 순식간에 다가오고 다음 이어서 투창을 던질 일만 남은 도중 위기에 봉착하지만 저부터 낙마하겠네 저. 지리는 주인공 목표로 결국 1차의 모든 과제를 올패스한 강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좌이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하원 앞으로 한 여인들이 찾아오는데 어찌 오시었소? 바로 이사올집 구경 왔으만? 부영각에서 일하는 기생들이었죠. 넓다 들었는데 생각보다 방이 작네. 그녀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누구 마음대로 구경을 하겠다는 거요? 단호가 빚을 갚지 못한 채 어차피 여기도 곧 부영각이 될 것인데. 결국 판관에게 소유권을 넘길 거라는 지리는 김칫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가면 정말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소문으로만 듣던 귀신을 확인하기 위해 금지된 별채로 향하는 기생팸. 거긴 안 되는데? 무섭긴 무섭네. 초입부터 순한 분위기가 밀려드는 가운데 당장 나오게. 네? 시열의 인도로 돌아보지 마. 무사히 빠져나오나 싶던 그때 싸늘하다. 떨어진 신짝이 움직인다. 이어서 벗겨진 문풍지 틈으로 산발한 여인이 그 모습을 드러내죠. 같은 시각 복귀 중인 강산의 시야에 홀로 밤길을 나서는 단호가 포착됩니다. 뭔 일이 있나? 어딜 가는 거지 이 밤에? 이에 곧바로 미행에 들어가는데 계십니까? 장판관 나릴 뵈러 왔네. 또다시 판관의 집을 찾아온 그녀. 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이 친구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 강산이 몰래 귀를 기울여 보는데 은자 백냥을 벌써 구한 것은 아닐 테고. 아닙니다. 그럼 집을 넘겨주러 온 것이냐?
이화원은 판관에게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반기를 들고 일어선 단호. 뭐라? 그런데 대신 저를 내어드리지요. 돈 대신 본인을 준다고 하죠. 건방지구나. 니까짓 게 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녀가 뜻하는 것은 몸종이 아니라 제가 찾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더 큰 일에 자신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찾는 이가 뇌인 줄 알고. 바로 그분을 그리 부른다지요. 판관이 그토록 찾고 있던 옥진. 사라진 폐쇄손. 폐쇄손을 비설. 찾아준다는 것이었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는 가상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미스터리 로맨스 사극인데요. 개인적으로 더글로리 박연진의 아역으로 메소드 일진 연기를 선보였던 신예은 배우의 완전 다른 결의 사극 로코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도차가 이렇게나 바뀔 수나 있구나 하며 감탄했고,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 매주 월화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뽕수고 봐라.